그럼 2부 첫 번째 발표는 단재 신채호와 중국인 지우들의 항일 문학 활동이라는 주제로 안양대 맹문재 교수님께서 하시겠습니다. 맹문재 교수님은 고려대학교 대학원 국문학과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시고 안양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십니다. 시와 평론 분야에서 많은 작품 활동을 통해 전태희 문학상, 윤상원 문학상 등을 수상하셨습니다. 맹문재 교수님의 주제 발표를 듣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 한중수교 30주년을 맞이해서 뜻깊은 학술대회 주제를 발표하게 돼서 매우 영광스럽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인사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주제는 자료집에 있듯이 단재 신채호와 중국 지우들의 항일 문학 활동인데요. 단재 신채호 선생님의 그 아나키즘 운동을 중심으로 살펴본 논문입니다. 제가 서문에 썼듯이 이 단재 신채호 선생님께서 중국인 지우들과 함께 연대한 이런 아나키즘 운동을 살펴보고 그것을 토대로 한 이 단재 문학적 성과에 대해서 제가 확인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 주제의 전제는 당연히 이 단재 신채호 선생이 아나키즘 운동을 했던 것 목적은 당연히 궁극적으로 조국의 독립을 위한 것이었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단재뿐만 아니라 중국에서 활동한 조선인 아나키스트 모든 분들의 목표도 단재와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예술인들은 문인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예술인들은 사실은 다 아나키즘적 사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단재도 이 중국에서 활동하기 이전에 아나키즘적인 사상을 여러 글에서 발표를 하셨는데 특히 의미가 있는 것은 그런 자연 발생적이고 개인적인 차원이 아니라 조직적이고 운동적인 차원에서 아나키즘 운동을 중국인 지우들과 함께 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 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보면 1910년에 10년 4월에 중국으로 망명하는데 그 이후부터 단재 신채호 선생의 아나키즘 운동이 시작됐고 진행됐고 또 그것으로 생을 마감하게 됐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오늘 주제에서 우리가 얘기해 보려고 하듯이 이런 그 중국인 지우들과 아나키즘 운동을 어떻게 했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 것인데요. 저의 자료집 113쪽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114쪽으로 넘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 북경대학의 그 교수였던 이석중이란 분을 들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석중 이분의 소개로 그 보탐에서 단재 신채호 선생이 조선사를 집필했고 그 조선사 집필하는 과정에 자료들을 북경대학에서 소장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 편의 제공을 받았던 것이고요. 특히 이 나중에 이 아나키즘 문학을 구체적으로 기관지를 통해서 활동하게 되는 이 천고란 잡지를 발행하는데 이때 이석중 이분이 재정적인 지원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단재 선생의 그 사후에 1946년에 신채호 학사라는 게 이제 설립되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이 글을 쓰면서 공부하면서 가장 관심을 앞으로 가져볼 사항이 신채호 학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중국에서 활동한 많은 이 조선인 독립운동가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이 단재 신채호 선생을 중국인들이 중국 지우들이 사후에 그의 학문적 세계와 또 뭐 인품과 그런 면들을 세계에 알리고자 하는 취지로 이 신채호 학사가 설립됐다는 것이 대단히 관심이 많고 앞으로 단재 신채호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어떤 이 활동에 대해서도 충분히 역사적으로 검토해 볼 만한 가치 있는 과제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지우들의 첫 번째 대상으로서 이 이석종이라는 분을 들 수 있겠고요. 또 그 대학에 있던 그 북경대학 총장 최원배 총장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10년에 중국으로 건너가서 독립운동을 하다가 이 단재 선생의 큰 활동에 생에 큰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것은 19년에 4월 11일에 상해 임시정부가 수립되면서 그 어떤 국무총리 또 이런 대통령 선임에 대한 의견이 달라져서 신채호 선생이 독립적으로 독립운동의 방향을 바꾸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대한이라는 잡지를 만들고 또 이후에 그 상해에서 활동이 여의치 않으니 북경으로 다시 장소를 옮겨서 천고라는 이 나름대로의 어떤 자기의 당신의 독립운동을 추구하는 잡지를 간행하게 됩니다. 이 천고에는 보니까 단재의 어떤 필명을 쓴 게 아니라 한 본명이나 필명을 쓴 것이 아니라 한 가지를 쓴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를 쓰셨어요. 보니까 그래서 뭐 지신, 신지, 진공, 대궁, 철퇴, 남명, 절괭생 뭐 이런 여러 가지 필명을 동원해서 글들을 쓰셨는데 천고는 이제 특히 단재 선생의 아나키즘 운동에 주목할 만한 그 잡지인데요. 우선은 이 아나키즘 운동을 또 사상을 구체적으로 드러낸 글들을 발표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116쪽에 있듯이 크로포트킨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로포트킨의 상호부조에 대한 이런 주장들 또 그가 살아왔던 생애들 이런 것을 소개하고 있고요. 또 두 번째로 이 천고에서 주목할 점은 이 중국인들과의 중국인 지우들과의 연대를 또 구체적으로 보여준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종수라는 분이 자유를 쟁취하기 위한 천둥소리 이런 글을 기고하게 되고 또 천의 한인이라는 분이 중국의 중한 친우회를 만들 필요에 대해 논함 이런 글들을 기고하게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단재 선생이 긍정적으로 답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우들과의 연대 활동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이 무렵에서 또 우리에게 주목할 수 있는 것은 이 무렵에 중한 호조사, 한중 호조사라고도 부르는데 어쨌든 중한 호조사의 조직들이 설립돼서 여러 지역에서 확장되어가는 시기였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단재뿐만 아니라 조선 독립운동가들과 중국인들의 민간인들까지 이런 중국인들과 조선인들의 이런 연대 활동이 확산되어 갔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단순히 친선 모임이 아니라 그 항일운동 차원에서 이 한중 호조사가 이루어졌다는 점을 우리는 주목해야 되고 또 가치가 있는 것이죠. 이런 한중 호조사의 어떤 운동의 흐름과 그 단재 아나키즘 운동과 연관성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또
마지막이 되겠는데요. 단재 신채호 선생의 아나키즘 운동을 중국인 지우들과 한 마지막 인물이 이제 인병문이라는 분입니다. 자료집 117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동방 무정부주의자 연맹을 결성하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잘 알려져 있는 국제 위체 사건이라는 것을 뭐 사건이라는 말이 어떻게 보면 좀 부정적으로 우리에게 들릴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 동방 무정부주의자 연맹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런 임병문 외에 또 다른 두 분에서 총 네 분이 뭐 한 분은 직접적인 가담이 있다고는 볼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일제에 의해서 연관된 자로 그 구속이 됐습니다. 어쨌든 구체적으로 단재 신채호 선생과 임병문 이분이 아나키즘 운동의 연대로서 항일 운동을 한 구체적이고 또 마지막 활동의 증명입니다.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118쪽에 있듯이 그 단재 신채호 선생이 1928년 5월 대만 기릉항에 도착했다가 일본 경찰에 체포되어서 이후에 옥고를 치르면서 옥사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요 정도가 단재 신채호 선생과 중국 지우들 간의 아나키즘 연대 운동의 모습이고요. 이제 이러한 어떤 운동 차원에서 머무르지 않고 단재호 선생은 또 분명히 여러 분야에 큰 업적이 있지만 문학적인 분야에서도 분명히 큰 업적이 있으니 그러한 아나키즘 운동의 성과가 문학적으로 어떻게 나타났는가를 제가 이 논문에서 살펴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소설 작품으로서 용과 용의 대격전이라는 작품을 제가 살펴보았습니다. 이때 이 작품의 필명이 연시몽인이라는 이름으로 발표했어요. 그래서 연시라는 뜻은 북경이고 몽인은 신채호 자신을 얘기하는 것으로 보아서 북경에서 이 작품을 썼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드래곤과 이 미리와의 이 대결인데 총 10부로 구성되어 있는데 지금 자료집 118쪽에서 119쪽 사이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동양의 용 미리하고 서양의 용 드래곤의 대결을 통해서 이 민중이 사는 지국을 지배하고 강압하는 천국을 멸망시키는 그런 대단히 환상적인 그런 소설입니다. 그래서 이 소설에서 그 천궁이 멸망하는 과정에서 이 아나키즘적인 어떤 전투 방식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을 직접적으로 드러냈는데 그런 것이 단재 신채호 선생의 아나키즘 운동이 문학 작품으로 형상화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정도로 소설을 보면 될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조선혁명 선언이라든가 또 그 다른 글에서 나타냈던 그런 직접 무장 투쟁이 이 소설에서 반영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122쪽에 시가 되겠습니다. 시는 제가 이 논문에서는 칼부름, 또 무궁화의 노래, 또 매암의 노래 이렇게 세 편을 제가 그 아나키즘 사상이 잘 반영됐다고 보여지는 작품을 선정해서 제가 살펴본 것입니다. 그 칼부름이라는 시가 122쪽에서 123쪽에 있는데요. 그 시 내용을 보면 그죠? 삼행에 내가 살면 대적이 죽고 대적이 살면 내가 죽나니. 그래서 그 123쪽에 위에서 대적아 내 칼이 새던가 내 칼이 샌가 싸워를 보자 이렇게 해서 역사의 어떤 나와 타자 아와 비와의 투쟁에 대한 것을 이 작품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냈는데 이 작품에서 뭐 대적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침략 전쟁을 일으키고 조선을 식민지한 일제를 가리키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투쟁을 한 개인 나를 넘어서 우리로 확장하고 있는데, 이러한 공동체 의식이 아나키즘 사상의 면모를 잘 드러내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124쪽의 두 번째 작품 무궁화의 노래입니다. 그래서 이 무궁화의 노래 그 끝부분에 열사의 매운 핏물 사발로 바가지로 동이로 가져오너라 내 너무 목이 마르다. 그래서 그 무궁화의 투쟁 의식을 눈물과 핏물을 실컷 마시고 싶어 할 만큼 강렬한 것. 그래서 일제로부터 그 해방에 대한 열망이 이만큼 그 강렬하다고 하는 것을 이 작품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다음 125쪽에 세 번째 작품에 매암의 노래가 있습니다. 이 작품은 상당히 장시여서 제가 이 논문에 그 전문을 다 실을 수가 없어서 5년과 6년만 이렇게 실어놨는데, 이 작품은 다른 작품과는 상당히 다르게 그 아나키즘 그 사상에 해당하는 상호 부조, 또 어떤 평등, 사랑, 이러한 어떤 가치관, 이런 것들이 잘 드러난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 작품이 특히 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다른 작품과 다르게 이러한 이상 세계를 추구한 이유가 뭘까라는 점이죠.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단재 선생은 조국의 독립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물러서지 않고 투쟁하면 언젠가는 반드시 조국의 독립이 이루어질 것이고, 그러면 조국의 독립만이 문제가 아니라 독립한 이후에 조국의 세계는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떠해야 하나, 그런 면을 기원하고 있는 작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해방 이후에 어떤 민중들이 주체가 되는 그러한 이상적인 세계, 이상적인 미래를 이 작품에서 아나키즘 사상으로 노래했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제 논문의 이 본문이 이렇게 마감됐습니다. 그래서 그 단재 신채호 선생의 연보를 살펴보니까 1910년에 이제 중국으로 건너가서 그 36년에 타계할 때까지 러시아에서 한 2년 남짓 활동을 하셨고, 이런 걸 보니까 줄곧 24년 정도 중국에서 활동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단재 신채호 선생의 이런 아나키즘 사상뿐만 아니라 독립운동의 어떤 방법, 어떤 전략, 또 뭐 취지, 전망, 이런 모든 것들은 중국 지우들과의 연대 활동에서 많은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단재 신채호 선생의 이런 중국 지우들과의 연대 활동을 제가 오늘 아나키즘 쪽만 이렇게 제가 살펴봤는데, 다른 면에서도 영역에서도 얼마든지 많은 분야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더 많은 연구가 앞으로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의 논문 발표는 이 정도 마감하겠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2부 첫 번째 주제 발표에 대한 토론은 조선대 이동순 교수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이동순 교수님은 전남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시고 현재 조선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이십니다. 주요 연구 분야는 현대문학이고 광주문학 100년, 조태일 전집 등의 논제가 있습니다. 이동순 교수님의 지정 토론을 듣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조선대학교 교수 이동순입니다.
오늘 이렇게 중요한 자리에서 제가 맥문재 선생님의 단재 신채호와 중국 지우들의 항일 문학 활동, 특히 아나키즘 운동을 중심으로 발표하신 논문에 대해서 제가 토론자로 참여할 수 있게 되어서 대단히 의미 있게 생각합니다. 선생님의 발표를 잘 들었고요. 먼저 받아봤던 논문을 읽은 그것에 대한 뭐라고 할까요? 값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토론을 대신해서 저는 궁금한 것을 중심으로 해서 조금 여쭙는 것으로 토론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선생님의 발표를 들으면서 특히 오늘 이 단재 신채호 선생님의 아나키즘 운동과 관련한 발표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의 우리나라 상황과 연결해서 많은 생각을 더 해보게 하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4가지 정도로 압축해서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는 중국 아나키즘 운동의 창시자인 차원배와의 관계에 좀 주목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특히 어떻게 그 차원배라는 인물과 알게 되었는지, 그리고 이후에 어떻게 연대, 투쟁, 그리고 그런 활동들이 이어진 것인지, 아니면 글을 써서 발표하는 것으로 끝이 났는지, 그게 좀 더 궁금해졌습니다. 그걸 조금 더 확장성 있게 안다면 이 관계성들에 대해서 더 많은 의미 그리고 이해의 활동들이 좀 있을 것 같아서 질문을 드렸고요. 두 번째로는 중국인 지우들과의 활동을 통해서 아나키즘을 형성했다라고 보는 측면들이 글들에서 발견이 되었습니다. 또 다른 측면으로서는 특히 발표문을 중심으로 제가 살펴본 바에 의하면 오히려 단재 신채호 선생은 스스로의 끝없는 학문적인 연마의 결과로서 이 아나키즘 사상을 형성했다라고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럴 여지가 있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그런 연마들을 통해서 중국에서 이 활동을 하면서 아나키스트들과 활동이 더 가열차게 진행될 수도 있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었고요. 또 하나는 국제 위체 사건과 관련해서 임병문이라는 대만인으로 이 임병문이라는 인물과 연대 투쟁이 어떻게 보면 신채호 선생의 아나키즘 운동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임병문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이제 국제 위체 사건 외에 또 다른 또 어떤 관계, 그리고 임병문은 또 어떤 인물이었을까 또 궁금해졌습니다.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이 글의 어떤 핵심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재 신채호의 문학에 들어있는 아나키스트로서의 면모, 특히 이 4편을 중심으로 살펴주셨습니다. 이 연구는 앞으로 우리들이 진행해야 될 어떤 단재 문학 연구의 중요한 글이라고도 생각이 드는데요. 이 4편만을 대상으로 살펴주셨기 때문에 앞으로 또 다른 작품들에서도 이런 아나키스트의 면모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앞에서 여러 글들을 통해서 살펴봐 주셨던 것처럼 파괴가 건설이다, 굉장히 혁명적인 그런 언설이었다고 보고 작품들 또한 그 연장선에 있어 보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4편만 살펴주셨기 때문에 저도 아직 다른 신채호 선생님의 문학 작품들을 살펴보지 못한 제 한계가 있어서 다른 작품들에서는 이런 아나키스트적인 면모들, 그의 사상이 압축되어 드러난 작품들은 또 더 없는지도 궁금하고요. 분명히 더 많이 있을 것 같다는 또 생각이 들었습니다. 단재 신채호 선생의 중국인 지우들과의 아나키스트 활동들이 그의 사상과 생애를 집약하고 있는 문학으로 드러났다라고 하는 선생님의 발표를 들으면서 또 하나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우리들의 작가들, 우리들의 자리에 대해서 또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또 다른 고민들을 가지는 시간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아주 간략하고 소략하게 시간을 아끼는 의미에서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